자,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관련된 건데요. 코로나19는 다 아시겠지만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러스 질환을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미생물이라 부르고요. 요 미생물들이 사람에 들어왔을 때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생물들 중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병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오늘 주로 주제가 되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균 있고 곰팡이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원생동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네 가지 가운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즉 우리는 이제 사람, 주변의 동물도 볼 수 있지만은 식물이나 뭐 곤충, 뭐 물고기,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전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종류는 매우 많고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이제 모양들이 있죠. 이것이 바이러스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색깔을 넣었지만은 사실은 모든 바이러스는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색인데 다만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고 좀 여러 가지 치장을 한 거고요. 자, 옆에 보이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그림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그룹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NA, DNA, 뭐 인벨롭, 넌 인벨롭 써 있지만은 바이러스가 종류 많은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기본 특성을 바탕으로 몇 가지로 그룹핑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만 바이러스 종류 많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생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크기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적혈구 세포, 이건 사람 몸에 존재하는 피에 존재하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 직경이 약 8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의 세균이 약 1 내지 3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알아보게 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0.05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 크기 됩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실감나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도넛 모양의 것은 이게 세포인데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 피에 존재하는 세포인데 사람의 세포 가운데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작은 크기의 세포입니다. 자, 이거와 비교했을 때에 세균이 막대 모양이 세균인데요. 이만한 크기가 되겠고 다시 여기 점점점 보이는 것이 바이러스인데 아주 작은 다른 생명체에 비했을 때에 작은 사이즈의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확대시켜서 본 것이 오른쪽 그림인데 이 막대 모양의 세균은 대장균을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은 건데요. 대장균과 비교했을 때 옆에 작게 보이는 것들이 바이러스입니다. 자, 다시 이거를 확대시켜 보면은 이 덩치 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세균, 대장균을 확대시킨 것이고 그 옆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보면은 크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바이러스는 종이를 가지고서 공을 만들었을 때 모양 같은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폴로 탐사선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바이러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활사란 얘기는 태어나서 자라서 자식 만들고 죽고 하는 이게 이제 생활사가 되겠는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활사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특성을 갖게 된 이유는요. 바이러스가 아주 작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작기 때문에 유전자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서 혼자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포, 숙주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에 들어가서 기생해야지만이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자, 바이러스가 세포 바깥에 있을 때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것이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표시한 건데요. 혼자서는
아무런 생명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세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라든가 효소라든가 물질들을 다 빼앗아 증식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면은 요 세포, 숙주세포를 우리 가정집, 집이라 생각하고요. 바이러스를 이제 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죽이고 이 주인이 뭐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거나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우리 세포, 우리 몸 구성하는 세포가 열심히 모아놓은 많은 것들을 빼앗아 이제 자기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식하는 패턴 보면은 바이러스 한 마리가, 한 개가 세포에 들어갔을 때에 한 20시간, 하루가 지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1000마리, 1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가 1000개 정도 나올 때에 이 세포에 존재하는 많은 것을 빼앗아 만들었기 때문에 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새롭게 나온 1000개 바이러스는 각각 또 새로운 세포에 감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게 되면은 점점점 많은 세포가 죽고 그 세포가 있는 조직이 파괴돼서 이제 사람이 병 걸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집에 강도 들어왔을 때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주인이 대응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다른 데다 연락해서 이제 방어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라는 병원체에 들어왔을 때에 그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이라 부르는데 면역 세포, 사람 몸 구성하는 세포 가운데 면역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보이는 면역 반응이 바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면역 세포, 어떤 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맨 먼저 바이러스라는 병원체에 들어왔을 때에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수지상이라는 얘기는 손가락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수지. 손가락처럼 보이는 세포가 먼저 바이러스 항원을 잡아먹은 다음에 이 바이러스 항원을 다른 면역세포 T임파구에 제공해서 T임파구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고 나서는 이 T임파구가 다른 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B임파구, T임파구라 부르는 다른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B임파구의 경우에는 B임파구 활성화되면은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그랗게 표시된 것이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를 항체가 잡아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걸 우리가 중화라 부르는데 중화 반응 통해서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한편으로 보조 T임파구가 또 다른 T임파구, 여기 보시면은 세포독성 T임파구라고 써 있는데 이 T임파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활성화되면은 이 세포는 바이러스가 들어가 살고 있는 우리 자기 몸의 세포인데 바이러스가 들어가 살고 있는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런 세포들, 중요하게는 B임파구, T임파구 활성화되면은 바이러스가 세포 바깥에 있던 세포 안에 있던지 간에 전부 제거해서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에 사람이 보이는 방어 시스템이 어떤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연의 제목을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코로나19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들어가기 앞서서 코로나19의 백그라운드 되는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코로나19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은 요 밑에 보시는 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치 어떤 모양처럼 보이냐면은 왕관,
왕관을 쓴 사람을 위에서 봤을 때에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즉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뾰족 나와 있는 것들이 장식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맨 처음 그 발견한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왕관이 영어로 코로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안쪽에 핵산으로서 RNA를 가지고 있거든요. RNA를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막 가지고 있는데 이 외막에 스파이크라 부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아까 이 바이러스를 현미경 관찰했을 때에 뺑 불러서 장식품처럼 보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이런 장식품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이런 특성 가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람에 감염해서 질병을 유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걸려서 이제 좀 고생했을 건데, 사람에 발생하는 감기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발생하는 감기의 15%를 차지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타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굉장히 많은 영어로 써 있는 이름들인데 이 전부 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에 감염한 혹은 동물에 감염한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매우 많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여기서 이제 나열한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서 사람의 이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감기 유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박쥐, 원래는 박쥐라는 동물에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그전에 사람한테 없었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사람한테 넘어온 박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와서 병을 유발했던 것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친 이런 것들이 사스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박스 친 부위인데 메르스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이제 감염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에 감염해서 역시 많은 사람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먼저 나왔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뒤에 부분에 가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에 사람에 감염했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새로 나왔던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호흡기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감염하는, 좋아하는 세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중요하게는 바이러스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 바인딩 단백질이라 부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 세포 종류가 많거든요. 많은 종류 가운데 자기가 달라붙을 수가 있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만 감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어떤 세포에 가서 붙어서 증식할 수가 있냐면은 호흡기, 우리 기관지나 허파에 존재하는 상피세포에 붙어서 감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부 다 호흡기 감염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그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쓴 것이 SARS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2년도에 12월 달에 중국 광동 지역에서 맨 처음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때 중국에서 제대로 대처했으면은 뭐 전 세계에 안 퍼졌을 건데 사실은 어찌 본다면 지금 코로나19나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 보이면서 확산돼 나갔는데요. 자, 12월 달에 발생한 요 그 사스 환자에 대해서 중국에서 좀 감췄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해에 2003년도에 다시 발생한 거죠. 이때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8,098명이 감염돼서 774명 이 사망자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결과 나왔는데 그래서 약 10% 사망률을 보인 그런 질환으로 됐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2012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맨 처음에 메르스라는 그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인데요. 다만 이제 메르스라고 말한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다.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2012년도 맨 처음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나라는 거의 발생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5년도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6명, 이게 빨갛게 표시된 것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그런 메르스 환자 수를 말한 건데 186명이 감염돼서 좀 문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여하튼 맨 처음 발생한 이후로 2,494명이 감염돼서 858명이 사망하는, 그래서 사망률이 약 34.4%가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요. 둘 다 박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온 경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인수 공통 감염병, 영어로는 주노시스라 부르는데 이 말은 사람과 수, 짐승, 동물이라는 뜻인 거죠. 사람과 동물 양쪽에 공통적으로 감염하는 그런 질병이라는 뜻인 건데 여하튼 사스, 메르스 똑같이 기원은 박쥐에서였는데 박쥐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겁니다. 자, 그런데 박쥐에서 바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중간 숙주를 거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숙주로서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양 고양이 통해서 사람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를 통해서 사람한테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